자,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거책으로 연루되신 분들 중에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절차인 합의 절차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잘못된 변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모든 증거관계가 이 사람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혼자서 끝까지 고의나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나는 이게 범행에 해당하는지를 몰랐다를 주장함으로써 결국 재판부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높은 형량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대한 다툼에서 무죄가 인정되면 좋겠지만 범행 횟수가 어느 정도 다수에 해당하고 그리고 피해 금액이 쌓이다 보면은 사실상 미필적 고의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면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변론 방법인데요. 일단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양형을 유리하게 받는 데 있어서요. 그리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합의서하고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일단 실형을 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를 통해서 집행유예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이고 또 집행유예까지 받지 못한다 그래도 형량을 대폭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도소 밖에 있다 그러면 인신의 자유는 물론이고 1년 정도 일을 하면 누구나 한 3천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아끼려고 1년 이상 교도소에 복역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자기가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잃는 것이 많겠죠. 자,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인적사항을 알아야 어떻게든 접촉을 해서 이 사람하고 합의를 해볼 여지가 있을 텐데 이 점이 쉽지가 않은데 왜냐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 받고 있다 그러면 수사관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내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좀 피해자 측의 의사를 물어봐 주십시오. 재판 과정에 있다 그러면 판사님한테 피해자 인적사항을 조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이런 요청을 해도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모두 확보하고 연락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금이 1억인데 A라는 사람 피해자의 피해금이 1억인데 내가 마련한 합의금은 2천만 원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범행 경위에 내가 가담한 게 어느 정도 된다라고 형사 기록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내가 이 돈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좀 진실되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합의의 가능성.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다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쫙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다른 범인들이 잡혀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설명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다 협상력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다가 그것이 어렵다. 즉 내가 협상력이 부족하다 한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뭐 합의 절차 진행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뭐 변호사 선임하시면 이 모든 절차를 합리적인 합의금 하에서 진행해 드리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